4천만 원 넣어서 4,900만 원을 벌어 가신 물건입니다. 대박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매도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럴 만한 물건이긴 한데 매도 차익이 너무 커서 1억대 물건을 가지고 이 매도 차익이 가능해? 그러니까 1억 8천에 받아서 2억 4,500에 팔았으니까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6,500이거든요. 엄청 저렴한 물건으로 그만큼 만든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1억 후반대긴 하지만 1억 후반대로 3천 정도 남겨도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2배고 비용 다 빼고 나니까 5천 정도. 지금 단톡방이 술렁술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안양의 안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생분이 501호, 여기는 층별로 한 호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이렇게 5개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고 그 물건이 이제 동시에 낙찰이 됐고 우리 수강생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건물 전체 호실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교육생분이 이제 1억 8,100에 썼는데 그 가격에 낙찰받고 2억 4,500에 매도를 단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출도 91% 받았어요. 안양이란 동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일단은 빌라 사고가 없었던 동네고 기본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되게 많은 동네입니다. 저희 교육생분 중에도 꾸준히 매도 사례가 나왔던 동네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여기는 가격 자체는 좀 비쌉니다. 3룸 정도 되면 2억이 훌쩍 넘어 1억 중반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물건도 방 3개 물건을 2억 4천에 판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거의 경기도권에서도 가장 최상위권 정도의 가격이에요. 빌라치고 방 3개가 2억 중반이니까 그런 물건을 낙찰받고 잘 정리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낙찰은 12월 10일 날 받았고 잔금 납부를 1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5월 1일 날 했으니까 4개월이 좀 안 걸렸죠. 대출 이자를 한 4번 정도? 4번 정도 냈고 수익 자체가 6,500이니까 대출이자 뭐 한 200만 원 나가도 전혀 뭐 타격이 없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이따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입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입주를 하셨고 그 매수하신 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이제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들이 성향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자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산 소유에 대해서 제약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자산 소유를 하려고 하니 중국에 비해서는 소유하기가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분들은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빌라 매도가 잘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뭐 이것저것 엄청 따지는데 중국인 분들은 우리 원하는 거네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빌라에 대한 편견이 없나 보다. 없어. 맞아. 한국 분들은 이제 빌라, 아파트 이거를 많이 나누잖아요. 중국 분들은 이게 없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빌라를 실거주자한테 매도할 때 되게 좋은 거죠. 매도가 이미 돼서 안에는 못 들어가 보지만 둘러볼까요 그래도? 자, 이쪽에 보시면 차량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데 차단기는 없는데 저희가 딱 주차를 했을 때 사람이 바로 와서 차 빼라고 했죠.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딱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층에 한 세대니까 여기가 또 스토리가 있는데 위반 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대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여기가 용도가 이제 사무실이나 상가로 나져 있는 데가 아닌데 여기에 부동산을 내려고 했었대요. 물론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는 그게 다 정리된 상태. 여기는 현재는 세대별로 좀 창고 공간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아직까지는 경매로 넘어가고 정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아직은 좀 청소 상태가 미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정리를 하고 팔아야 된다면 사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정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이 동네는 또 공실인 상태를 감안해야 되는데 공실인 물건이 잘 없고 그리고 어쨌든 연식 자체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주변 보면은 저쪽 한번 찍어줄래요? 저런 물건들이 평균이에요. 단독주택 같은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들이 정말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옆에 건물이랑 여기는 엄청 깨끗하잖아요. 연식은 17년에 지어져서 8년 된 건물이고요. 전용 17평 되게 큽니다. 한 층을 두 세대로 쪼갰으면 뭐 9평, 8평 이렇게 됐을 텐데 한 세대를 좀 넓게 빼서 괜찮은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7평, 방 3개, 화장실 2개. 안양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면 2억 후반까지 가기도 해요. 왜냐면 투룸이 2억 초반 뭐 정도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담보니까 10명이 봐도 지금 5개 물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낙찰된 것들이 다 보면 다 1억 후반대에 낙찰이 됐는데 입찰 인원수가 2명, 3명, 6명, 1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경매로 많이 나오니까 이 건물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온 것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싸게 받을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럼 매물이 동시에 많이 나오니까 팔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육생들의 사례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공동담보로 나와서 싸게 받아서 하는 이득이 훨씬 크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 이득이 훨씬 크지 팔릴 때까지 오래 걸리는 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물건이 하나 나왔으면은 뭐 2억 초반에 낙찰이 될 건데 1억 8천에 받았잖아요. 공동담보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니까 전세 사기 물건인지 명도는 괜찮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게 임차권 등기가 1억 9천에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심지어 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후순위예요. 이분은 배당을
보상을 아예 못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이미 집에 갔을 때는 나간 상태였다고 해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미 이사를 나갔고 깔세로 누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2달 만에 짐을 빼주면 2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협의를 잘 해서 그분은 이제 잘 나가셨죠. 오히려 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명도하기가 더 편한 게 이미 경매 넘어갈 걸 예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그냥 드리고 좀 많이 드린 거기도 해요. 근데도 이제 우리 교육생은 이미 6천만 원 이상을 남겼기 때문에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그래서 명도를 잘해서 매도까지 잘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물건은 몇 층이죠? 저희 물건은 5층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2층만 오피스텔로 돼 있고 나머지 3층부터 6층까지는 빌라 등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도 하실 때는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는 단타 매도가 어려우니까 빌라로 하시고 그래서 경쟁도 오피스텔은 거의 없었는데 빌라는 조금씩 그래도 6명, 2명, 3명씩 들어왔어요. 오피스텔은 단독 낙찰. 입구가 원래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없고 이렇게 돌아서 일로 오시면 자, 건물 상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층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와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좁아? 세대수 자체가 적으니까 큰 엘리베이터를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폐기물만 걷어내고 보면 보통 이제 옥상 계단에 누수 흔적이나 이런 게 많은데 타일 막 뜯어지고 여기는 그런 건 없네. 야 신기하다. 왜 벨이 있지? 옥상으로 가는 문인데? 집 아니야? 아니야. 이 세대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네. 지금 6층 여기도 여기에 집이 있는 것 자체가 위반 건축이다. 여기가 전용이 4평이에요. 원룸처럼 이렇게 쓰나 봐. 그냥 요걸로. 요게 집인 거야. 3,5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반 건축을 감안하고 그냥 만들어서 세대를 그냥 넣은 거야. 용도는 다세대 빌라로 돼 있고. 근데 3,500이면 회수하겠네요. 월세만 받아도. 그쵸. 이거는 그냥 월세 받으려고 그냥 목돈 넣은 거지. 전망도 괜찮네요.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뭐 입지나 이런 것도 얘기할게요. 2억 4,500에 단계 팔릴 수 있었는지는 입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넓게 보면은 1호선 명항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주변을 보면은 만안구청부터 해서 노송공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안양 세무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종 관공서나 세무서가 자리 잡으면 또 일자리가 생기고 땅값이 올라가겠죠. 경기도 인거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세로 치면은 2억 6천, 7천까지 받을 수 있는 집이에요. 빈집이고 입주도 편리하고 매수하신 분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세 조사하실 때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경기도가 뭐 2억 7천에 팔리겠어? 하지만 사장님들이 팔린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 한정거장만 가면 또 안양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잘 자리 잡고 있는 동네죠. 어쨌든 주거시설과 이 상업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동네라서 편의시설도 정말 가깝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집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공동담보로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받은 거지. 이게 만약에 하나만 나왔으면 1억대 낙찰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니까 여기 주변이 다 빌라여가지고. 그리고 연식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다. 근데 이건 2017년식이란 말이죠. 그런 구축을 보던 사람들은 요 정도 좀 정리 안 돼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주차 공간이 이렇게 필로티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집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빌라라는 건, 주택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순이익이 좀 얼마나 많은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낙찰을 1억 8,100에 받았고요. 대출을 91%를 받아서 1억 6,500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아니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받아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걸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무주택자셨을 거예요. 무주택자면 10% 정도 더 해줘요, 대출을. 그만큼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혜택이 진짜 큰 거죠. 청약이나 이런 걸 준비할 게 아니라 사실 경매 들어와서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버는 이런 거를 해야지. 취등록세 법무비 410만 원, 화재 보험료 수입 인지해서 뭐 10만 원 정도, 말소 비용 7만 원, 수리비가 다 합쳐서 270만 원 정도, 싱크대 시트지, 도배장판, 입주 청소, 그리고 잡비 해서 270만 원 정도에 명도할 때 2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중개수수료 98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 200만 원, 공용관리비, 수도전기 가스에서 8만 원 정도 합쳐서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에 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00에서 많이 나왔다 할 수 있는데 1,600을 빼고 나면 4,900이 남죠. 4천만 원 넣어서 4,900만 원을 벌어가신 물건입니다. 대박이죠. 이분이 25기 졸업생이시고 요즘 빌라 분위기가 괜찮나 봐. 매도사를 찍으러 다니느라 바빠 죽겠어요.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요즘 손님들 좀 계시니까 가격만 좀 좋게 내놔주세요. 저희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3, 4개월 걸려서 5천만 원을 번 건데 인생이 바뀐 거죠. 왜냐면 맨날 얘기하지만 뭔들 못하겠어요. 빌라를 팔아봤는데 뭐 아파트를 못하겠습니까? 지방 아파트를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또 안양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안양에 매도 사례가 더 있어가지고 두 번째 편은 위반 건축인데 위반 건축 안 떼고 판 사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